거죠 다. 네. 처음 만난 거 아닌가 거의 올해? 네. 시험 1학기 시험 볼 수는 시험 볼 때 만나는 거 같아. 그러네. 네. 이거 계정번 강의 자료네. 혹시 질문 있나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좀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질문 없으세요? 하나도? 다 알아도 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 없어요? 이게 그 한번 이거 볼까? 이거 말고 편집본? 편집본에 들어갔나? 아닌데? 교정본. 거기 있어요. 이게 다야? 네. 이게 동영상이고 내가 새로 담아왔는데 이거 딴데뒀나? 다시 강의자합니다. 성능기반 설계도. 아니 여기 봐봐 좀 보여줘. 이게 이거밖에 없나? 강의자료다 전부. 맞네. 네, 그럼 갑시다. 의지는. 이번에 지침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제 나올 예정이에요. 12월에 고시가 되는데 이거는 그 지침은 기존 건물 평가도 쓰이고 새로운 건물 성능 기반 설계에도 쓰이고 다 쓰일 수 있어요. 새로 하는 지침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이거가 동의가 됐나? 이거 안 됐나? 그럼 여기 팀즈에 지금 각각 다 접속할 수 있죠? 아니면 누가 지금 카톡방 되나? 그럼 이거 카톡방에 올려놓나? 뭐 말씀하시죠? 이교시에서 여기서 하시는 분이 네. 4학기생들이 네. 정관장 대표님께서 오후에는 수업을 못 하신다고 해서 줌으로 온라인으로 몇 시에요? 그거를 중계를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몇 시에요? 2교시가 오늘 같은 경우는 13시 30분부터 1시 30분부터 네. 그러니까 저는 1학년들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여기 와서요? 여기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세팅을 해놨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 이거 촬영해야 돼서 각자 보면 안 되나? 좀? 핸드폰이나 뭐 가지고 옆에 교시가 아무 데나 봐도 되잖아 사실. 네. 그래도 되시겠어요? 네. 그러시면 뭐 강의실은 100개 강의실이니까요. 그쪽에서 모여서 보시면 사실 줌을 모여서 본다는 것도 웃기죠? 줌을 왜 하는 거야? 중계를 해서 학생들이 같이 보게 그냥 중계를? 해서 그러려고 했던 겁니다. 컴퓨터에서 PDF로 아, 네네네. PPT로 깨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나온 건가요? 승지 알았어? 너도 있었던 거야? 너는 공략하는데 그거 대신 이걸 주는 건가? 아닌 건가? 한 번? 정리야? 뭐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바뀌었나요 진짜? 우리 교수들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전부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근데 하나- 오프라인으로 하는 데도 좀 있던데. 하는 데가? 들어서는. 네. 네, 오프라인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는 거죠. 네. 우리도 하는 거고 오프라인으로 해서 하는 게 좋은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걸 보고 근데 온라인도 좋은 거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녹화해놔서 해놓으니까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많이 들으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스킵해서 듣고 우리 아들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딱 시작할 때 시작 버튼 누르고 바로 유튜브를 키더라고요. 그래서 학습 저하가 엄청나게 생겼는데 그 영어 근데 이제 그렇게 약간 설렁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 능력에 달린 거죠. 자기 의지에 학습자의 자기 의지에 달려서 공부를 하려면 막 앞에 돌려서 반복해서 보고 막 그러는 학생이 있고 그냥 스킵해서 우리 아들 같이 스킵해서 대충 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들 진짜 학습 저하가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다시 바로 잡아서 시키고 있는데 자기도 후회하더라고. 근데 너무 재미없대 강의가.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이게 온라인 수업에. 콘텐츠도 좋은 콘텐츠가 별로 없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 눈 봐주실 때는 그래도 그렇게 집중해서 듣는데 별로 지금 콘텐츠가 재미없거나 우리 유튜브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유튜브 강의 뭐 보다가 좀 한 2분만 재미없어도 그냥 꺼버리고 이러니까 그 유튜브는 전부 자극적인 걸로만. 그리고 되게 이런 스킬을 쓰더만 제일 앞에 핵심적인 말들 몇 개를 탁 나오게 하고 유튜브 보면 중간에 할 말 중에 근데 그게 언제 나올지를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게 만드는 뭐 그런 기법들도 쓰고 그러던데. 자, 이거 다 받았나요? 야, 이거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야 편집이 가능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일반적인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학교 건축물이든 아니면 기존 건물 내진 성능 평가 등 성능 기반 설계 지침 그걸로 만들어진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걸로 쓰이고 있고 공단 요령으로 사실은 기존 건물 평가도 하고 실제로 KDS 가지고 설계를 할 때 그 절차에 따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예제로 통용되는 건물도 많을 겁니다. 아직 그게 새로 개정된 지침이 공고가 안 됐어요. 그거 공고되고도 그 공고된 지침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중간 과정으로 유예를 뒀어요. 예전 거를 좀 쓸 수 있게. 예전 모델을 좀 일부 쓸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은 공고가 되더라도 좀 유효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가 바뀔지를 갖다 설명을 하면서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평가 절차의 선택이죠. 과연 우리가 선형을 할 건가, 그다음에 비선형을 할 건가. 그래서 선택을 해서 우리는 주로 이제 비선형 쪽을 현재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선형도 정적이 있고 동적이죠. 선형 동적이 뭡니까? 응답 스펙트럼 해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설계 방법은 F는 M, A가 되는데 정적, 등가 정적은 M을 뭐든지야. 그 다음에 A는
가장 크게 할 방법이 뭔가요? 주기를 짧게. 주기를 짧게 할 방법이 뭔가요? 약산식. M은 모든 질량. 구조물의 모든 질량을 다 써버려요. 사실은 모든 질량이 참여합니까? 모든 질량이 참여 안 하죠. 어떤 질량이 많이 참여합니까? 상층부 질량이 많이 참여하고 하층부는 별로 거동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은 얘는 별로 참여 안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모달마다 기여하는 정도가 모드 형상마다 다르죠. 만약에 캔틸레 보면 정말 저층부는 참여 별로 안 하고 고층부는 참여 많이 하고 우리가 삼각형으로 가정하면 그래도 캔틸레버보다 좀 더 저층부가 참여하지만 그렇고 필로티 구조물 같이 이렇게 변형하는 거 1층에 변형을 많이 해버리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그렇죠? 모든 질량이 어쨌든 모든 질량이 다 참여하지는 않죠. 모든 질량이 다 참여하는 구조물은 뭐밖에 없습니까? 면진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면진 시스템은 저층부 여기에 이렇게 날아놔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만 면진만 어마어마하게 변형하고 이 위는 변형 하나도 안 해요. 이렇게 굳이 변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량이 다 참여합니다. 이 질량이 다 한 번에 쾅 참여하고 합니다. 강성은 뭐만 기여할까? 얘는 하나도 변형 안 합니다. 얘만 변형합니다. 그러니까 면진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게 주기가 결정되는데 우리 주기가 뭐예요? 주기가 오메가는 t분의 2파이고 이게 바로 루트 n분의 k죠.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k분의 m이 되고 2파이분의 1이겠죠. 그죠? 여기서 계산하면 이게 되나요 이게? 근데 저한테 면진 시스템을 10년간 20년간 설계하신 분이 이 질문을 했어요. 왜 면진 시스템 주기 계산할 때 질량은 구조물 질량 쓰고 강성은 왜 고무 강성을 씁니까? 면진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알죠? 당연히 여기만 변형을 많이 하니까 강성은 이게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이 강성에 매달려 있는 질량은 전체 구조물 질량이 매달려 있어요. 근데 통째로 다 왔다 갔다 하니 질량은 구조물 질량 써야 됩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알았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구조 자체 변형 하나 안 하나? 하나도 변형 안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5% 감쇄라는 거는 구조물이 손상됐을 때 감쇄죠. 그러니까 이때는 5% 감쇄를 절대 면진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자체 감쇄만 써야 됩니다. 여기서만 감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면진 시스템을 20년간 설계하신 분이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가 에너지 손상 감쇄비가 여기가 10%였습니다. 근데 구조물 감쇄에서 5%를 더 넣어서 15% 감쇄를 쓰고 있어요. 구조물은 원래 5%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 절대 아니죠. 왜요? 구조물은 손상 하나도 발생 안 하니까 이거. 5%라는 건 어느 정도 손상을 예상하고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균열이 나고 콘크리트는 균열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금방 균열이 나고 휜 균열이. 자, 제 말 이해되나요? 자, 그러니까 면진만이 정말 이렇게 유연하게 변형이나 전체 질량이 통짜로 참여하는 건데 실제 구조물은 땅에 매달려 이렇게 오니까 질량이 별로 참여 안 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질량이 별로 참여 안 하는데 등가 정적이라 하면 어떤 질량을 쓴다고요? 모든 질량. 가속도는 뭘 쓴다고요? 원래 가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구조물 가속도를 계산하면 정말 주기가 짧게 주기면 주기가 짧아져서 가속도가 점점 세지죠. 그러다가 일정한 값을 가지다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해요. 지방 가속도로 이런 형태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응답 스펙트럼이. 그런데 주기를 무조건 짧게 보다 보면 뭐예요? 실제 이거보다도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등가 정적할 땐 이 줄어드는 브랜치를 써버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일정하게. 등가 정적일 때는 일정하게 쓰는 이유가 뭐예요? 무조건 주기를 짧게 보는 무슨 식을 썼기 때문에 약산식. 약산식을 쓰면서 주기를 짧게 보는데 그러다가 더 작아져서 이게 줄어드는 이걸 막기 위해서 등가 정점은 어떤 걸 씁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걸 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조치를 한 거죠. 질량은 뭐다? 100%. 가속도는 무조건 크게 할 때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약산식을 쓴다. 첫 번째, 주기를 짧게 보는 방법. 그건 뭐예요? 그냥 높이의 몇승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식이 뭐냐면 실제 지진 났을 때 막 계측해요. 막 계측해요. 이건 전혀 구조물 뭐 동적 해석이랑 다른 것만 계측을 해요. 그래놓고 밑에 식 평균도 아닙니다. 어퍼도 아닙니다. 무슨 식으로 피팅을 해버린 거예요? 로어 바운드. 뭐야? 주기를 무조건 뭐 한 겁니까? 짧게 본 겁니다. 이게 높이에 대해서 주기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짧게 본다. 주기를 짧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가속도를 크게 하려고. 그래서 지지자중을 크게 보수적으로 설계하려고.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응답 스펙트럼 해석은 뭡니까? 우유치 해석을 하는 거죠. 우유치 해석을 해서 인면 전환력을 계산할 때 이제 선형 동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형 동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1차 모드에는 M1이라는 질량이 참여하고 그러면 가속도 A1의 T고 2차 모드에는 질량 총 그 모드 영상은 M2가 참여하고 그래서 가속도는 A2 2차 모드의 질량이고 얘는 V가 T1으로 움직이고 얘는 T2로 움직이고 감쇄비는 얘도 감쇄비 모달 감쇄비인데 감쇄비만큼 모르는 게 없으니 우리는 다 그냥 5%로 통일하자. 얘도 5%, 얘도 5%. 그럼 이게 5%짜리 모든 주기에 대해서 5% 감쇄를 가진 응답을 미리 그려놓은 거죠. 어떤 지진에 대해서. 근데 주기는 다 다르게 구한다. 그건 진짜 모델로 구하는 거예요. 진짜 모델로 구한 주기는 한번 써보세요. 진짜 모델로 구한 주기는 실제 구조물 주기보다 길까요? 짧을까요? 어떤 가능성이 클까요? 이유는 뭘까요? 비구조제도 있고 자, 내가 모델링을 했어요. 그 주기가 실제 구조물 주기보다 어떻다고요? 클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그 이유를 첫 번째 방금 말 잘했어요. 뭐요? 비구조제. 비구조제가 있고 조정벽 같은 거 우리가 잘 고려 안 하는. 근데 이제 이거 반드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벽체 같은 거, 콘크리트 벽체 같은 거, 비구조제. 어쨌든 삐걱삐걱거리는 이런 것들도 모델링 하나도 안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영상을 어느 정도 증가시키겠죠. 어떤 내가 그러니까 구조 모델링을 하면서 뺀 것들은 다 비구조제죠. 됐나요? 자,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 우리가 정말 고려 안 하는 거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슬래브입니다. 경막작용만 고려하지 고려 안 합니다. 바닥 다 깔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두께가 얇다고 생각하고 두께가 얇으면 별로 흰 구속을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 슬래브만 깔려있다면 이쪽에 벽체가 있고 이쪽에 벽체가 있다면 그냥 여기 흰 구속 거의 못한다. 그냥 밀면 그냥 밀린다. 충격만 되는 축방향으로는 하나도 줄어들지 않아서 미는데 휘면 전혀 그냥 이렇게 호당이다 그냥 휘어버린다. 그냥 네가 컨테이너가 매달린 대로 휘어버린다. 즉 면의 방향으로 휘고 뭐예요? 다이어프램이라는 게 뭡니까? 다이어프램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다이어프램이 뭐냐면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 슬래브를 위에서 내려봤을 때 사각형 모양이 안 바뀐 거예요. 자 봐요. 제가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해도 위에서 내려보면 그걸 딱 투영하면 사각형 모양이 안 바뀌었죠. 제 말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도 사각형 모양 위에서 내려보면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휘어서 되는 거예요. 면회로. 그렇지만 이 사각형 모양이 안 바뀌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보면 어떤 시점을 보면 이렇게 가고 돌아가는 이 세 가지 방향밖에 못해요. 이 사각형 모양을 그대로 자 뭐라고요? 이렇게 가고
돌아가는 세 가지밖에 변형을 못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변형으로 다 위치가 결정이 돼요. 이 사각형 모양이. 내가 여기서 여기로 갔어요. 여기로 가면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얼마 갖고 돌아가냐? 세타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수평 방향 자유도가 뭐로 표현된다? 수평 두 병진 운동과 회전, 재량 중심에서 회전 세 개로 다 표현되는 게 뭐예요? 다이어프램 고동이다. 자, 이해되나? 그러니까 어떤 게 다이어프램 고동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다이어프램 고동 가져가면 어떨 때 제일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학교 건물 같이 긴데 여기다만 딱 보강을 해요. 그럼 사각형 모양이 안 바뀌니까 요 힘이 여기다가 보강해도 쫙 전달되는 것이 된다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돼서 인쪽이 강하고 이게 만약 유연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되나? 이렇게 되면 사각형 모양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모양 강성이 골고루 있으면 그 사각형 모양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안 바뀐다면 다이어프램 가져가는 거지만 만약에 양단복 벽체가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경막을 풀어야 됩니다. 경막을 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굉장히 많이 변형하고 여기 슬랩에 전단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경막을 안 풀면 아무 위치에나 놔도 마치 보강된 것처럼 그 벽이 힘 다 가져가게 그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벽이 아무 위치나 딱 놓고 경막 자국 잡으면 그 벽에 힘 장합니다. 근데 그때 경막을 풀어봐서 그래도 그 벽이 많이 가져간다 싶으면 아 나 그럼 경막 잡으면 해도 되겠다. 모델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 제 말 이해되나? 네. 이해되죠? 만약에 여기에 딱 벽쪽 경막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 쫙 비틀리는 걸로 합니다. 이렇게 쫙 돌아오고 이렇게 여기 꽉 잡아서 비틀림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여기를까지 잡아버리면 어떤 고동을 하냐면 만약에 사각형 모양이 안 바뀐다 그러면 굉장히 내진 보강이 잘 된 것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긴데 그럴 리는 없고 그럼 이렇게 휘는 이게 나서 꼭 해보실 거는 자 해보실 건 뭐냐면은 다이어프램은 뭐예요? 휭강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제가 여러 개 섞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휭강성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 대신 그 사각형 모양이 안 바뀌게 하는데 그거에서도 문제가 있다. 굉장히 강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때는 현재 다이어프램으로 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하게 본 거지 슬랩을. 휭강성은 하나도 안 봐도. 그러니까 슬랩에 휭강성 무시했지. 다이어프램 가정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긴다고요. 어쨌든 휭강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슬랩. 얘 효과 구조체로 잘 고려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죠? 만약에 얘가 완전히 구속돼 있다. 휭강성에 의해 주기 몇 배 차이 납니까? 슬래브가 완전히 모든 벽체의 힘을 구속한다. 그런 정도다. 또는 연결볼을 까서 굉장히 많이 구속했다. 또는 볼을 까서 구속했다. 자, 뭐로 갑니까? 캔틸레버에서 이런 캔틸레버에서 완전히 구속된 이런 걸로 가죠. 강성이 몇 배 차이나? 얘가 H3승에 3 EI였다가 얘는 뭡니까? H3승에 12 EI로 가죠. 강성이 몇 배 차이나요? 4배. 강성이 4배 차이 나면 주기가 몇 배 차이 나요? 2배.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평 구조에 휭강성이 미치는 영향은 레인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4배까지 최대. H3승 3 EI에서 H3승 12 EI. 그러니까 얘 주기는 몇 배 차이 나요? 2배 차이 납니다. 주기가 2배 차이 나면 지질한 주기 몇 배 차이 납니까? 2배 차이 나죠? T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드니까 여기가 1초였다 2초였다 그럼 사실 우리 주기를 짧게 봐야 되는데 휭강성 고려하면 자꾸 늘어나잖아요. 지진하면 자꾸 작게 보게 된다고 실제보다. 자 뭐예요? 두 번째가 슬래브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제의 휭강성. 수평제의 휭강성인데 제일 고려 안 하는 게 뭐라고요? 슬래브라고. 나머지는 고려하죠. 보호 이런 것들을.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빙과 기둥의 offset입니다. offset. 우리가 절점하고 만나는 걸 이렇게 하죠. 그냥 모델이.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접합 보지 말고 리지드 하죠. 기둥 길이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기둥 길이를 되게 길게 보잖아요, 실제로. 기둥 길이가 강성에 미치는 영향은 H3승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가 좀 두꺼워가지고 굉장히 뒷빔을 썼는데 기둥 길이가 진짜는 짧은데 나는 그냥 절점 대 절점, 노드 대 노드, 이 옵셋 효과를 고려 안 하면 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길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는 건 대부분 뭐다? 주기가 길게 된다, 평가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방금 한번 말한 거 되뇌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방금 제가 말한 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때 1차 모드가 N1이고 A1T다. 그리고 걔를 그리면 밑면 전단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시점에 태양 틀 겁니다. 이게 A가 최대가. 2차 모드를 그리면 1차 모드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변형은 작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극단적으로 그리자면 주기가 짧은 거동과 주기가 긴 거동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 최대가 발생하는 시점에 과연 얘가 최대일까? 아닐 가능성이 되게 크죠.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대일까를 해석할 때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 값들은 여기 스펙트럼에 그래서는 주기가 T1일 때 그때 정말 발생한 거 계산해서 최대. T2일 때는 그 응답은 얼마일 건가? 그거 계산해서 최대. 이것들은 다 최대만을 연결한 거예요. 최대만. 그죠? 근데 진짜는 이거 최대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만약에 최대가 이거 발생했다면 요 값을 여기다 표시해 놓은 거라고요. 근데 이거 최대인데 이거 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무슨 룰을 씁니까? SR, SS 룰을 쓰죠.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 60이고 얘가 예를 들어 M1AT 한 개, 얘가 30이다. 이거 최대가 30이다. 사실은 이 30을 조합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발생한 시점이 다른 것들을 조금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상식을 가진 사람은 발생하는 시점이 다른 거를 왜 조합해요? 네? 그러니까 시간 이력 해석을 사실은 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탄성할 거도 탄성 시간 이력 해석을 돌리는 게 원래는 제일 맞습니다. 탄성 시간 이력 해석을 돌릴 때 이걸 한번 해보세요. 1차 모드만 하는 거. 제가 말을 꼭 들어보세요. 자, 뭘 비교하냐면 등가 정적, 밑면 전단력, 그다음 응답 스펙트럼 해석에서 모드 수를 적으세요. 모드 수를 증가하며 해보기. 밑면 전단력의 변화. 여러분들 맨날 몇 차 모드까지 고려합니까? 질량 참여율 90%까지 하죠. 그거 하지 마시고 1차 모드만 고려한 거. 1차 모드 더하기 2차 모드만 고려한 거. 1, 2, 3차 모드만 고려한 거. 를 해보시라고요. 자, 숙제입니다. 회사에 있는 아무 프로그램 그걸 돌리셔서 등가 정적 해석하는 밑면 전단력, 응답 스펙트럼에서 1차 모드만 한 거, 응답 스펙트럼에서 2차 모드까지 한 거, 응답 스펙트럼에서 3차 모드까지, 그 다음에 이제 탄성 시간 이렇게 해서 그걸 모두를 고려하는 모드의 수를 하나, 두 개, 세 개 역시 늘어가면서 해보시라고요. 꼭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해보는데 그럼 질량 참여율 90%까지 꼭 해야 됩니까?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1차 모드만 고려한 게 예를 들어 80 밑면 전단력이, 2차 모드까지 고려한 게 85, 3차 모드까지 고려한 게 86.4, 4차 모드까지 고려한 게 86.5. 그리고 더 이상 증가 없다. 근데 그 5차 모드까지 고려한 게 질량 참여율이 80%다. 그럼 뭐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계속 늘려봐야 별로 아무 의미도 없다고 공학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러면은 그게 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리즈 얘기할 때, 무한 등비급수 수렴할 때
n차원까지 자른 게 근사회라고 그랬죠. 이게 근데 점점 더해지는 게 적어지잖아. 점점 더해지는 게 적어져서 그냥 우리는 흔히 90%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만약에 수렴을 했다면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수렴을 했다면 이 고차 모드가 영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걔는 더 이상 질량 참여 안 하는 겁니다. 참여 어디간가가 고정돼 있어. 그러니까 저 친구의 안 움직이는 질량 어딘가가 있는 거예요. 아예 안 움직여. 어떻게 지진이 와도 걔는 참여시킬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걔는 지진이 와도 참여 안 하는 질량이라고 아예. 그러니까 어떠한 모델을 더해도 90%까지 안 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럼 과연 90%까지 내가 할 건가 했을 때 판단하는 넘버원 기준이 뭐예요? 질량 그 모드수를 증가시켜가면서 했을 때 더 이상 수렴한다 싶으면 더 모드수를 증가시켜도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이것이 그러보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꼭 해보시라고요. 모드수를 증가시켜가며 해석해봅니다. 자, 근데 1차 모드가 질량이 60이다. 2차 모드가 30이다. 3차 모드가 10이다. 그럼 몇 차 모드까지 고려해야 됩니까? 60이고 30이면 이거 두 개 더한 게 벌써 질량차가 90이죠. 그러면 2차 모드까지만 고려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 모드 질량이 60, 30, 10이다. 뭐 밑면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SRS 룰로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6, 3, 1로 하죠. 제가 60대, 30대, 10 해가지고 100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냥 전체가 10이라고 했을 때 그럼 1차 모드만 고려하면 얼마입니까? 6의 제곱 루트니까 그냥 6이죠. 하나만 했으니까 2차 모드까지 고려한다는 건 6의 제곱, 3의 제곱 한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오나? 36 더하기 2니까 45니까 6점 맨 나오죠. 6보다 조금 커졌죠? 그 다음에 만약에 6의 제곱, 3의 제곱, 1의 제곱까지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6.78 이거 얼마나 6점? 6.71 벌써 1차 모드만 해도 여러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저거예요. 제가 이 예제를 마이다스를 설명했고 그러는데 1차 모드 참여 질량이 60%인데 진짜 100%다 고려한 거 100%다 고려한 게 6.7 몇이죠?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착각하기를 60% 1차 참여율이 60%만 60%만 고려한 거야. 생각하기 쉽잖아요. 머릿속으로 내가 질량 참여 60% 내가 위험한 설계라는 게 아닐까? 그잖아. 근데 최대가 동시에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예요? 631 수준으로만 돼도 얼마? 6.78이라고. 이게 정의라고 정의. 물론 SRS 룰이 정의라고 치셨을 때 그게 정의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작을 가능성 보여. 시간 이력으로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꼭 비교를 탄성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탄성 결과가 제일 뭐 비탄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성으로 가까우게 모드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면 중요하니까 자 제가 뭐 해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등가 정적. 그럼 그때 주기가 얼마고 모든 질량이 참여했다고 하는. 그다음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하면 주기가 등가 정적 주기보다 얼마나 길어지는지 내가 고려 안 한 모델은 뭐 있는지 이 구조물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모두 형상대로 그게 분포되어 있고 부재력들이 되는데 자 어떤 조치를 합니까? 선형 동적에서 뭐가 제일 불안전한 요소예요? 엔지니어 마음속에 주기죠. 주기. 내가 과연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주기를 실제보다 너무 길게 평가한 거 아닌가? 그래서 뭘 씁니까? 보정계수를 쓰죠. 뭡니까? 부재력의 분포는 전부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해놓고 그렇게 분포됐다고 치고 통짜로 팍 키워버리죠. 얼마 수준으로? 80% 수준으로 확 키워버리죠. 제 말 아나? 그래서 보정계수 그냥 해가지고 몇 배 해가지고 저 전산단점을 딱 그 정도까지는 맞추게 하는 거죠. 왜냐면 약산식 주기는 또 너무 짧을 수 있으니까
네가 해석 모델을 이런데 그런 절차를 가지고 이 두 개를 만족을 합니다. 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비선형 정적. 제가 바이다스에도 강의했고 물어보는 거. 자, 비선형 정적은 뭐만 고려하는 겁니까? 1차 모드만 고려하는 겁니다. 1차 모드만 고려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방법을 써요? 자, 이거 읽어보세요. 모두 참여율이 90%인 해석 모델과 1차 모델 성향의 친화율이 130%. 근데 만약에 A를 못 구하겠다. 모두 참여율이 암만 해도 90%가 뭐 100차 모드까지 안 한다.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그냥 적당하게 모두 차수를 늘려가면서 밑면 전단적의 변화 추이를 계산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밑면 전단적이 더 이상 증가 안 하고 한 5% 이내로 더 이상 증가 안 한다 싶으면 그냥 그 모드까지 그 정도 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건 규준이 아니라 제 말이에요. 근데 엔지니어링 직관 가지고 충분히 하신다. 아, 이거 왜 90%가 안 되냐면 저층 모두 얼마 질량이 아예 참여 안 하는 저층에 굉장히 미지한 벽체가 있고 그 벽체에 붙들린 질량이 참여 안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질량이 90%가 안 되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뭐라고요? 모두 수를 증가시켜가면서 수렴력은 더 이상 수렴 안 하는구나 싶으면 난 해석에 충분히 이 정도 모드만 고려해도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수렴한 모드까지 고려한 것과 1차 모드만 고려한 거. 지금 현재 어떤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수렴하였어요. 100%까지 했어요. 90%까지만 하면 6.7인데 1차 모드만 고려하면 얼마입니까? 6이죠. 자, 저 조건 만족하나 못하나? 차이가 130% 이하 30% 6대 6.7 몇 프로 차이예요? 6에 30%면 얼마입니까? 6, 38 1.8 정도 내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0.7 차이 나죠? 그러니까 질량 참여율 90%인 것까지 고려한 게 6.7 100%에도 6.78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6.7 1차 모드만 고려한 게 6 자, 1차 모드만 고려할 수 있나요? 푸시업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제 말 이해되나?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1차 모드 질량이 12 왼쪽이라고 할 때 2차 모드 질량이 4 그럼 90이죠. 2차 모드 말한 거. 자, 1차 모드만 해서 구한 밑면 전단력과 2차 모드까지 구한 밑면 전단력 계산해 보세요. (1차) 모드만 한 게 얼마야? 5죠. 5. 2차 모드까지 한 건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루트니까 얼마인가요? 야, 5의 30%는 얼마인가요? 5, 35, 1.5죠? 되나 안 되나? 그럴 때. 돼요? 그때도 되나? 그러니까 1차 모드 참여 질량이 50%만 돼도 이 조건 만족시키죠. 굉장히 쉽게 만족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뭔 말이야? 1차 모드가 정말로 거부합니다. 정말로. 1차 모드만 고려해서 설계도 돼요. 웬만하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좀 일부 그러지만 그쵸? 제 말은 그러니까 등가 정적이 얼마나 보수적인 설계입니까? 그죠? 모두 해석을 했더니 1차 모드 질량이 만약에 5면 5만 써도 굉장히 많이 근접하는데 또는 6만 써도 근접하는데 1차 모드 질량 지금 얼마로 쓰는 거야? 등가 정적을 10을 다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기는 무지하게 짧게 하고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컴퓨터 안 믿고 이런 보수적인 설계를 되게 좋아했어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지금 봤어. 가서 또 짧게 봐. 안전해지죠. 걱정 나는데. 근데 우리는 엄청 모델 열심히 만들었는데 모델 하나 빼가 주기를 엄청 길게 봤어요. 나 너네 엔진이 못 믿겠어. 그래서 뭘 만들어낸 거야? 보정계수. 이해되시나? 온라인 강의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깜깜해서 못하겠어. 온라인으로 친절한 척하기가 너무 싫어. 우리 대학원 애들 강의는 엄청 무시하면서 하는데 너무 그 흥분을 금할 수가 없어. 대학원 하자고
엄태정 교수 놀리는 재미가 콘크리트 방 그냥 콘크리트를 가르칠 때 누구한테 배웠어? 저도 학부 애들한테 그래요. 철권 1은 제가 가르치고 철권 2는 엄 교수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졸업할 때 좀 졸업해서 나가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분야에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운 거야? 엄태성.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이건 내가 그럼 누구한테 배운 거야? 이상형.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라. 지키고 있나 애들이? 맞아, 좀 시간 제약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고 비선형 정적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진행이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한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비선형 동적까지 가는데 이건 우리가 손으로는 도저히 못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작년에 이걸 과제를 이게 예제잖아요. 과제를 내니까 뭐 어떤 분들은 진짜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하는데 안 하는 분들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돼가지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제하는 걸 보고 있다가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될 때 우리 동기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하는 또는 선배들이나 물어봐서 그때 모델링을 해보는 게 낫지. 아니면 여기 회사 다니면서 여기에서 성능 기반 설계를 한다는 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여기 프레임 이제 내가 맨날 쓰는 그 정도만 한번 마이다스로 모델링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관심 있는 사람은 퍼폼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퍼폼도 모델링 배우려면 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면 그건 저희 학생이 다 서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번에 바뀌는 공동주택 성능 기반 설계 지금 너무 어려워져. 다 프로그램을 짰어요. 마이너스 받아서 접합부 모델이 특히 어려워져서 짜고 그다음에 그걸 돌리고 또는 퍼폼으로 자동으로 보내서 보니까 그 프로그램 쓰니까 너보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 없이 모델링 하려면 얼마 걸릴까? 그랬더니 굉장히 잘하는 박사인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비선형 모델링 하는데 이번에 바뀐 지침이 너무 어려워져서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모델링 하는데 너가 짠 프로그램 하면 얼마 정도 걸릴까? 그러면 딱 웃더니만 그래도 그거 되게 빨리 말 안 한다면서요? 얼마 걸린다 할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3일이라고 다 5일 정도로 얘기하면서 그게 엔지니어링의 특성이라면서요? 그럼 너가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 얼마 정도 걸릴까? 했더니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구조 모델링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잘못하면 뭐 다시 돌릴 고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자체 인하우스 프로그램을 짜셔가지고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파트도 일부 좀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랑 섞여서 써라. 1차 모드만 가지고 충분한 요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 진짜 근데 못 만족시켰다. 그럼 저는 방법을 두 가지를 드린다고. 뭐라고요? 모두 참여, 질량 참여 90%가 아니라 탄성에서 쭉 시간을, 근데 거기 뭐예요? 시간이라고 해석이면 충분하면 그 지진파. 만약에 지진파를 받았다면. 근데 지진파를 못 받았다면 그냥 응답 스펙트럼 해석인데, 응답 스펙트럼 해석으로 어떻게 한다고? CQC 룰이 됐든 SRS 룰이 됐든 조합해가지고 더 이상 변화 없이 수렴을 했던 거기까지 고려한 것과 1차 모드만 고려한 것의 차이가 얼마야? 130% 이상 나지 않으면 충분히 쓸 수 있다. 비전형 정적을.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네. 이거를 해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 질량이 똑같은 게 달려있다. 여기 질량이 똑같은 게 달려있다.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먼저 질량은 뭐가 제일 큽니까? 네? 당연히 2층 구조물이죠. 2층 구조물의 질량이 2배죠. 등가 정적을 해도 질량이 2배 참여하는 걸로 돼 있죠. 그죠? 자,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해보죠. 주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개를 비교를 해보시죠.
등가정적 차원에서 비교해 보시라고. 등가정적. 자, 이해됐나? 등가정적 차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그냥 나 해석 돌릴래, 뭐 수식으로 풀래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얘랑 얘를 비교하자고. 등가정적으로. 질량 어떻다고요? 똑같죠. 가속도 어떨까요? 똑같아요. 왜요? 높이만 가지고 하니까. 높이의 4분의 3 또는 0.9승 이번에 바뀐 주기를 따지면 높이만을 가지고 약산식 하죠. 그러니까 1번 건물하고 2번 건물 어떤가요? 주기도 똑같아요. 밑면 전단력이 똑같아야 다른가요? 똑같게 설계하겠죠. 자, 등가정적 얘기해요. 자, 적으세요. 질량 똑같다. 위에 매달려 있다고 그 층에 다 질량이 집중된 걸로 하면 기둥이 하나 더 늘어나도 질량이 똑같으면 똑같겠죠, 그죠? 그 질량이 다 참여하는 걸로 보죠. 자, 실제로 다 참여하고 1층일 때는 단자에 되니까 1층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체 질량 참여하고 그리고 주기도 어떻다? 똑같다. 주기가 똑같은 걸로 봅니다. 그냥 등가정 쪽에서는 주기 똑같다. 그러니까 밑면 전단력이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겠죠. 등가정적으로 설계하면 밑면 전단력이 두 개가 밑면 전단력이 똑같은 거 아닌가? 가속도도 똑같이 발생하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 몇 배 강해졌나? 1 2배, 2 4배, 3 2배와 4배 사이. 3번이야? 항상 우리는 사이를 좋아하죠. 자, 여기 얘기할 때 뭐에 따라 다 좌우됩니까? 얘기하지만 기둥이 2개 됐다고 2배가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우리 대학원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둥이 하나 있으면 이게 이제 진짜로 구해볼게요. 진짜로 어떻게 되나? 진짜 어두운 거 어떻게 하나? 방금 한 거는 주기가 다 똑같다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고, 근데 진짜로 어떤 고동하냐? 이게 캔틀레버다 1번 같이. 그럼 뭡니까? 강성이 H3승 3 이하이고 여기가 V에 가면 만약에 이 기둥이 버틸 수 있는 모멘트가 MN이다. 공신 강도가 몸이가 높이 L이라고 할게. 보통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춤을 H라고 하니까 L이라고 하면은 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길이가 L이면 VL이 MN에 도달할 때 파괴되죠. 그러니까 핀 파괴가 발생하죠. 전탄 파괴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V가 얼마일 때 파괴됩니까? L분의 MN.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하고 여기가 L3승 3 2i. 근데 이제 여기는 유효 강성이에요. 원래는 전체 강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 휨 구조면 30%만 써야 됩니다. 즉 인장식 콘크리트 균열가면 콘크리트 반이 날아가 버립니다. 인장 콘크리트. 그러니까 12분의 B의 H 3승이 아니라 얼마예요? A의 30% 정도. 이게 유효 강성이죠. 휨 구조가 되면 35%에서 70%까지.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여기에 딱 도달할 때 이게 뭐야? L분의 MN에 도달할 때 요 횡령으로 따지면 F. 그러면 여기서 그 앞에서 쭉 밀리게 됩니다. 자, 이걸 푸시오버 해오시라고. 이 안에 내용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 뒤에 말해드린 내제. 마이다스로 기둥하나 이거랑 똑같은 거 모델링해가지고 이거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여기 나온 거랑 다른 기둥 쓰지 마시고 이 기둥 써서 해보라면. 그죠? 물론 안 해보라니까 마이다스로 모델링 지금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럼 이게 쭉 넣어서 여기 강성이 과연 유효한 대로 내가 집어넣는 대로 가는지 이게. 그럼 뭐야? 여기 변형이 요거에 딱 나면 그만큼에 갔을 때 여기 델타가 여기 밀었을 때 여기 델타 y가 얼마나 와야 됩니까?
K 이펙티브 나누기 V 이런 거. K 이펙티브는 뭐야? L 삼승의 3, 2, I 이펙티브는 거. V 아까 V가 얼마야? 이거 아까 MN을 L로 나눈 거. 이해되나? 그렇게 딱 됐을 때, 즉 얘가 쭉 밀었을 때 VL 여기가 휜 그게 도달할 때입니다. 만약에 PM 상관도에서 여기가 충격이 있다. 여기 지금 충격 한 10% 두개 했어요. AGFCK에 이거 0.1 AGFCK 정도 나오게 콘크리트가 받을 수 있는 압축 강도에 10% 정도 충격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PM 상관도에서 모멘트 강도가 이게 증가하죠.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럼 이 위면에서 만약 여기서 항복하는지 마이너스로 딱 푸시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10% 정도 되는 PM 상관도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항복하는지를 체크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런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1번을 푸시오고. 자, 2번 푸시오버, 2번 푸시오버 하는 곡선을 그려보세요. (2번) 푸시오버 하는 거 한번 그려보세요. 2번. 1번에 비교해서 보고. 자,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하나도 구성 못했다. 이 휜 부재가 하나도 구성 못했다. 그냥 다이어프램이다. 우리 슬래브처럼. 뭐가 하나도 구성을 못했다 하는 구조물 있겠죠. 아예 내가 힌지가 성능돼 버렸다. 구성을 하나도 못했다. 그럴 때랑 구성을 했을 때로 완전한 구성을 했을 때 완전히 고정당하고 여기가 리지드하게 구성이 돼 있다. 그 두 개로 나눠서 해보세요. 자,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되는 순서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이 부재를 해석할 때는 첫 번째가 강성비에 따라, 기둥의 강성비에 따라 전단력을 배분시켜야 됩니다. 이건 뭐야? 강성비에 따라 배분돼요. 그 다음에 이 전단력이 뭘 발생시키냐면 모멘트를 발생시킵니다. 외부 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횡력에 대해서 각 부재가 전단으로 저항하고 각 부재가 전단을 발생을 했는데 그 부재가 길이가 길다 보니까 전단력이 뭘 발생시켜요? 모멘트의 변화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부재 역학할 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식인데 이 의미가 뭡니까? 전단력은 모멘트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모멘트의 변화를 발생시켜요. 전단력이 없으면 모멘트가 없는 게 아니라 모멘트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전단력이 있게 되면 뭐라고 해요? 모멘트의 변화를 발생시킵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분으로 배운. 그래서 전단력을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길이에 따라 적분하면 모멘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단력으로 그려고 이렇게 그려졌다가 모멘트로 그려고 이거 적분하면 이렇게 그리고 막 이랬지 않을까? SFD, BMD 했던 기억을 하자면 안 했으면 할 수 없고요. 그럼 오늘만 확실하게 전단력은 뭘 일으킨다? 모멘트의 변화를 일으키니까 전단력이 모멘트를 일으키고. 그죠? 이 전단력은 외력이랑 평행해요. 외력이랑. 외부 힘, 외부 수평력하고 외력 중에 수평력하고 평행을 이뤄요. 그러면 각 기둥마다 모멘트가 발생합니다. 모멘트가 발생해서 얘는 또 뭐랑 평행을 이루어야 되냐면 외부 전도 모멘트. 평형을 이루어요. 평형. 만약에 이게 평형이 안 이루어지면 뭐가 발생하냐면 세 번째 충격이 발생합니다. 지점에서. 자, 요 순서대로 적어놓으세요.
자, 그럼 이걸 첫 번째 문제를 그렇게 풀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자, V가 있습니다. 그죠? V가 있는데, 여기는 몸 평형을 위해서 부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분배될 것도 없고, 여기 반대로 V가 생기겠구나. 그죠? V라는 거는 그 끝에서는 자유다니까 모멘트가 0이고, 그렇죠? 길이가 얼마예요? 전체 L이라고 그랬죠? 모멘트의 변화가 얼마 생깁니까? VL만큼 생기겠죠? 전단력이 모멘트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모멘트가 어디에서 그래? 0에서부터 최대까지 변하죠? 여기는 왜 모멘트가 얼마일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VL이라고 알고 있지만 뭐로 꼭 기억하시라고요? 여기가 VL, 여기가 모멘트가 0인 점, 길이가 얼마? L. 얼마만큼 변한 겁니까? 길이는 L, 길이당 모멘트가 VL에서 0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딱 전단력이 해당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나? 이렇게 보는 거면 모멘트의 변화 담부가 뭐예요? 0, 길이는 L. 이걸 뭐라고 그래요? 0일 때부터 최대 모멘트까지 길이를 전단 경감비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모멘트가 0인데부터 최대까지의 길이, 그걸 뭐라고 해요? 전단 경감비입니다. 이 전단 경감비가 현재는 캔틸레버 부재 길이랑 똑같은가요? 왜냐하면 담부가 0, 캔틸레버 끝단이 0, 여기가 VR, 모멘트의 변화 0에서부터 VL까지.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뭐예요? 바로 V라고요. 자, 이해되시나? 자, 이 순서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V 구했고, 모멘트의 변화가 0에서부터 VL까지 변해서 VL이 V죠. 다 모멘트 변화 쭉 나왔죠? 근데 외부 전도 모멘트는 얼마입니까? V 곱하기 L이 전도 모멘트죠? 근데 여기 VL이 발생해버렸죠? 평형을 이루죠, 얘는. 외부가 V고, 전단력도 V고, 전도 모멘트가 높이 L에서니까 VL인데, 이 기둥 담부에서 발생한 것도 VL이고, 그죠? 평형을 이뤘죠? 충격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는? 안 합니다. 뭐야? 여기 이 담부는 전단과 휜만 저항하는 부재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순서대로 푸셔야 된다고요? 똑같은데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밀었을 때 V. 저한테 물어보실 때 뭘 물어봐요? 이게 똑같은가 기둥 강성이? 물어봐야 된다. 그럼 뭐예요? 이거 만약 기둥 크기가 똑같다면 강성이 똑같으니까 뭐로 나눠가져요? 전단력을 강성비에 따라 나눠가지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V. 여기가 얼마야? 2분의 V. 이게 첫 번째 스텝. 자, 강성비에 따라 뭘 가져간다? 전단력을 가져간다. 근데 자, 여기 모멘트가, 얘는 모멘트의 변화력이 2분의 V예요. 그쵸? 길이는 L이고 똑같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 모멘트가 얼마입니까? 0이죠. 0이죠. 0서부터 어디까지 바뀌어야 돼요? 여기가 2분의 VL. 여기가 2분의 VL. 지금 뭐야? 모멘트 변화가 0서부터 2분의 VL이 돼야 전단력이랑 똑같이 길이 L로 나오면 뭐야? 2분의 V죠? 이게 바로 전단력이죠? 이해되시나? 그럼 2분의 VL로 이렇게 모멘트가 걸린다고요? 여기 인장 걸리고 여기 압축. 여기 인장 걸리고 압축. 부재가. 그렇게 되죠? 이해되시나? 2분의 VL, 2분의 VL이니까 오버터닝 모멘트 합한 거 얼마입니까? 다 반식의 방향. 얼마입니까? VL이죠. 그 평형 이루죠. VL에서 L. 그러니까 충격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 휜 구속을 안 하면 뭐랍니까? 자, 뭐 어떤 얘기였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평제가 휜 구속을 안 하면 뭐로만 저항하게 됩니까? 오버터닝 모멘트로만 저항하게 됩니다. 충격이 발생 안 해요. 정말 이해되나?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방금 말한 거 적으세요. 수평제가 휜 구속을 안 하면 오버터닝 모멘트에 의한 충격 발생이 없음. 그게 뭔 말인지는
부족한 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나? 2분의 VL이 MP에 돼야 되죠? 이 부재가 각각 다. 두 부재가 다 MP가 되니 이게 MN. 강도니까 V는 L분의 2MN. 강성은 어떻게 되나? 얘도 캔틀레버 강성, 얘도 캔틀레버죠 아직. 그러니까 아까 원래 1번 기둥에 대해서 이게 핀 고정을 하나도 못 할 때입니다. 만약에 슬래브만 깔려 있든지 이래가지고 하나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나? 얘가 L3승의 3이하에 얘도 L3승의 3에 L3승의 강성이 2배 됐죠 그냥. 그러니까 강성도 2배 됐고 강도도 몇 배 됐습니까? 아까 L분의 M는 2배 됐죠. 그러니까 핀 구속을 안 하는 수평제로 연결하면 그냥 기둥 하나가 더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됩니까? 강성도 2배, 강도도 2배. 각각의 부재력은 절반으로 줄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 절반으로 줄어든 거니까 자기 입장으로 보면 2개 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강성도 2배, 강도도 2배니까 이렇게 그린 다음에 쭉 가는 걸로 그리셔야 됩니다. 강성도 2배, 강도도 2배 되니까 똑같은 데서 항복해요. 변형, 지금 왜 이렇게 되면 변형이 똑같이 됐을 때 변형이 똑같을 때 각각 부재에 미친 영향이 똑같아가지고 항복이 발생을 됩니다. 자, 그거 다 그리셨고요. 이걸 푸시오버에 오시는 건데 이걸 손으로 푼 거죠. 방금 제가 손으로 푼 거고 그 부재마다 MN 계산하셔도 손으로 계산하셔도 되고 일본식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된 일본 그 수식 PM 식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갖고 오셔도 되고 이렇게 과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최대한 해보세요. 그 다음 주까지 할까요? 응? 여기 녹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잘하는 척을 해야 되니까 왜? 녹화할 때는 다음 주까지라고 하고 자 다음 주까지 하세요. 그럼 대답 A 하고 자, 이번 영상을 끝내줘요. 다음 주까지 하세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그림 그려보세요. 여러 시간이 되면 2층 구조물 그려보시고 우리 11시까지죠? 네. 그 실험 하시죠? 실험 어느 분 하시나요? 9명. 9명이나요? 일단 12시에 밥 먹기로 했죠? 예.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2학년 수업이 있네요 또 전. 수업하지. 자, 밀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고정이면 아까 이게 이렇게 돼서 여기가 2분의 VL. 자, 어떻게 돼요? 완전히 고정인 걸 밀면 V를 밀면 강성이 똑같은데 역시 전단력은 그대로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라고요. 전단력 그리고 그러니까 2분의 V라는 게 모멘트의 변화인데 모멘트가 여기 이제 0이 아니라고요. 부모멘트가 걸리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걸 정확하게 여기 걸리는 모멘트를 절반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얼마를 가져가야 됩니까? 절반 가져가서 그래서 여기가 얼마 돼요? 4분의 VL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얼마 돼요? 4분의 VL. 즉 마이너스 4분의 VL에서 플러스 4분의 VL로 얼마큼 바뀌었습니까? 2분의 VL만큼 바뀌었죠. 그잖아. 이 변화가 똑같잖아요. 그 위 기울기가 똑같다고 그래요. 그죠? 제가 전단 경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멘트가 0일 때부터 최대일 때까지의 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단 경감비가 얘는 아까보다 절반으로 줄어버렸죠. 전단 경감비도 굳이 얘기하자면 전단 경감비가 절반으로 줄고 전단 경감비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부재 고동을 평가하는데 전단 경감비가 절반으로 줄고 핀 모멘트도 뭐예요? 또 이번에 또 절반으로 또 줄어버렸죠. 아까보다
그렇죠? 그리고 강성은 얼마 됐습니까? 그럼 하나의 강성이 완전 고정이면 L3승 3 이하에서 L3승에 12 이하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거가 두 개니까 얼마야? L3승에 24 이하. 아까 L3승에 원래 기둥 두 개일 때가 얼마였어요? 완전 L3승에 6 이하였죠.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자 그리고 강도 어떻게 됩니까? 4분의 VL이 MN에 도달할 때죠. 그러니까 V는 L분의 4MN. 자 강성은 몇 배 됐어요? 아까보다 4배. 강도는 몇 배 됐습니까? 기둥 그냥 단순 두 개인 것보다 또 2배. 그렇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세 번째 모멘트 평형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자 외력 VL은 계속 그대로예요. 이걸 시계 방향으로 전도하려는 VL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여기서 반시계로 돌려놓은 모멘트가 얼마거든요? 4분의 VL, 4분의 VL밖에 없죠. 담보에서 4분의 VL 두 개 관계가 모멘트인데 이게 얼마야? 2분의 VL이죠. 전도하려는 건 VL인데 내가 여기서 각각의 반력으로 저하는 전도 모멘트는 뭐로 줄어버렸습니까? 2분의 VL밖에 안 되죠. 두 개 다 더해도 얼마가 모자라요? 전도하려는 게 VL. 이 각각 두 개가 4분의 VL, 4분의 V에서 2분의 VL이 반시계로 저항하고 있는데 얼마가 부족해요? 2분의 VL이 부족하죠? 부족한 2분의 VL이 뭐로 전달됩니까? 충력으로. 어떤 충력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물어봐야 되냐면 이 길이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 보의 길이 LB를 보의 길이라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충력 P, 여기서 충력 P. 이쪽은 무슨 힘 걸려요? 압축. 이쪽은 무슨 힘 걸려요? 인장. 그래서 요 돌아가는 힘이 얼마입니까? P 곱하기 LB가 모자란 만큼의 전도 모멘트. 얼마요? 2분의 VL에 해당되는 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P는 얼마 걸립니까? 2LB분의 VL. 이거 이해되시나요? 뭔가요? 높이가 높을수록 구조물 높이가 높을수록 뭡니까? 충격이 세지죠? 이 폭에 비해 높이가 높으면 인장 압축이 많이 걸린다고 여기에 기초에. 근데 만약에 이게 넓으면 충격이 좀만 발생하겠죠?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높이 대 길이의 비가 중요하죠. 굉장히 충격은. 되시나? 그러니까 고친 건물은 뭐예요? 오버터닝 모멘트에 대해서 밑에서 충격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한다고요. 저층 학교 건물 쫙 퍼진 건 어떻다고요? 횡력에 대해서 물론 각 부재 부재로 몸한 근데 양쪽에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확 너무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이 넓은 걸 넘어뜨리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씨름에서도 무게중심이 낮아야 하네? 뻔한 얘기를 해.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학교 건물이 단변으로 밀 때 이게 부를까요? 장변으로 밀 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넓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쪽으로 올 때는 X방향으로 올 때는 그런 힘이 별로 없겠죠? 근데 Y방향으로 올 때는 이 길이가 짧잖아. 높이에 비해. 거기는 충격 굉장히 쉽게 발생한다. 이해되시나? 그게 다른 거동인 거죠. 그럼 자 이렇게 됐어요. 아까 뭔가 그 순서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강성배에 따라 전단력이 배분되고 그 전단력이 뭘 발생시킨다고요? 부재 모멘트를 발생시키고. 그죠? 모멘트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모멘트를 발생. 그래서 이제 담부에 모멘트가 생기게 되는데 그 담부에 발생한 모멘트로 외부 전도 모멘트를 저항할 수 있다면 충격이 발생 안 하는데 그게 못한다. 수평제가 그 힘 구속을 많이 해가지고 얘를 굉장히 줄여줬다. 그럼 이 부재 차원으로는 좋지만 그 대신 그 부재가 뭐로 전달되는 거? 전체 시스템에 뭐로 전달돼요? 충력으로. 근데 어떤 부재는 충력이 덜 발생, 어떤 부재는 충력이 많이 발생해요. 모멘트 배분은 똑같아도. 이해되십니까? 그럼 자, 그럼 어떻게 되나 그림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려집니까? 여기다가 아까 이게 1번 2번 구조물이
2번. 완전히 구속한 걸 4번이라고 할게요. 그 사이가 덜 구속된 거 일반적인 구조물을 3번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강성은 몇 배 돼요? 얘? 강도가 얘 역시 딱 2배고 강성이 4배 되니까 항복 변형이 절반에서 요거예요. 강성은 4배 됐는데 강도는 2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쭉 가겠습니다. 얘가 얼마야? 여기가 L분의 4mn, 여기가 L분의 2mn, 여기가 L분의 mn. 1, 2, 4번 구조. 여기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적당히 구속했다. 적당히 구속했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2번하고 4번 사이일 텐데. 자, 전단력 어떻습니까? 똑같이 2분의 V죠 역시.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단부가 얼마 모멘트 가져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완전히 굴속했으면 딱 절반을 가져가지만 그게 아니면은 얼마 정도 가지고 얘가 이런 분포를 가지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강성도 완전히 구속 하나도 못하는 거랑 구속하는 거 어디 사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1번하고 4번하고 2번하고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가다가 먼저 어디가 먼저 항복됩니까? 얘는 단부, 얘는 단부, 얘는 양단부가 동시에 파괴되는 동시에 빙 파괴. 그러면서 더 이상 강도 증가가 없이 쭉 가는데 얘는 어디서부터 먼저 파괴돼? 여기에요? 밑에 쪽이죠? 밑에가 모멘트가 더 크니까 여기가 먼저 항복강도에 도달하겠죠? 그럼 여기가 힌지가 됐다. 여기 이제 부속이 돼 있다. 뭡니까? 그 다음 모멘트는 여기는 더 이상 모멘트 증가 안 하고 여기만 증가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모멘트가 결국 어디만 증가하는 거? 이 단보만 증가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증가 안 하고 그죠? 이런 방향으로.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여기가 먼저 힌지에 도달하고 여기는 그게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도달해야 되죠? 그죠? 그 양쪽이 L분의 mn 2분의 V니까 L분의 mn 여기가 도달하고 여기가 그 다음에 도달해야 되죠? 결국 양쪽이 다 힌지가 돼야 최종적으로 부서질 텐데 그렇잖아요. 힌지 돼야 그냥 확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 현지가 전혀 하중저항 메커니즘을 못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여기도 파괴되고 여기도 파괴돼서 파괴되는 건 결국 똑같아요. 결국 여기도 모멘트가 뭐에 도달해 있으니 완전 극한 상태는 얘 뭐에 도달해 있겠습니까? 극한 상태는 여기도 mn에 도달해 있겠고 여기도 mn에 도달해 있겠죠. 지금 뭐예요? 보다가 여기가 먼저 mn에 도달하고 더 이상 증가하라고 여기가 mn에 도달했겠죠. 그죠? 그럼 얼마입니까? mn의 변화가 마이너스 mn 플러스 n에서 2mn으로 바뀌었죠. 거리가 l이고 그럼 이거만큼 이 전단력이 걸려있겠죠. 제 말 이해되나? 자 먼저 여기가 돼요. mn에 도달했어요. 근데 더 이상 얘는 모멘트 증가 없고 극한 상태를 가정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이쪽에 이제 모멘트가 여기에 집중되기 시작하다가 여기가 mn에 됐죠. 그러니까 모멘트의 변화가 얼마야? 마이너스 m에서부터 플러스 mn까지 변화가 2mn. 거리는 l. 이 전단력이라고. 그럼 기둥 하나가 이러니까 기둥 두 개면 L분의 4mn. 제 말 이해되나?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먼저 단부가 기초부가 항복하고 그 다음에 더 그러면 여기가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건 캔틸레버죠. 여기 쪽 이렇게 캔틸레버니까 강성이 뭐랑 똑같이 가겠습니까? 요거 캔틸레버 두 개 있는 거랑 똑같이 가면서 요 기울기랑 여기가 항복하면 똑같이 가요. 여기 똑같이 가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여기 도달할 때 항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푸시오버로 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이런 네 가지 곡선이 나오는지 1번, 2번, 3번, 4번이 나오는지를 해석해서 오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됐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보세요. 틀린 게 하나 있어요. 3번하고 4번 보일 때 뭐가 틀렸을까요? 횡력밖에 없다. 중요한 고려 안 한 거 아닌가? 그건 다 고려 안 했죠. 횡력밖에 없다. 자, 2번은 맞아요. 횡력밖에 없어요. 여기 가다가 딱 그리고 이론으로 가고 수학으로 가는 거. 3번은 이건 틀렸어요. 3번하고 4번 원래 이 그림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충력이 발생했죠. 이쪽 기둥은 인장, 이쪽 기둥 압축이죠. 충력이 발생하니까 MN이 변하죠. 이쪽 MN은 약해져요, 강해져요? 인장받으니까 약해지고 PM 상관도에서 원래 압축력이 10% 정도 있다 했을 때 충력이 줄어들면 모멘트 강도 줄어들죠. 여기 줄어들잖아요. 점점 진짜 인장받으면 진짜 많이 줄어들 버리잖아요. 근데 압축받으면 모멘트 강도 증가하죠. 그러니까 뭐가 바뀌어요? 충력의 변화에 의해서 MN이 바뀐다. 제대로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항복해요? 왼쪽 기둥이에요? 오른쪽 기둥이에요? 왼쪽이 먼저 항복합니다. 강도가 약해서. 하지만 굉장히 덕타일한 거도 그래. 인장 파괴라. 이쪽은 뭐야? 충력이 증가해서 압축력이 증가하죠. 강도는 증가하지만 뭐야? 추상 파괴가 가까워져 가요. 제가 그 PM 상관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걸 1학기 때 강의했고 그걸 녹화해서 드렸죠? 맞죠? 녹화본이 있기 때문에 뭐 강의 안 했다 이런 말을 못하게 되려고. 이거 전자칠판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인터넷 보니까 여기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뚫려 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충격에 따른 고려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지 않지만 러프하게 그냥 이런 정도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라고 생각했고, 자 마지막 2층 구조물 해보세요. 똑같은 1층 프레임하고 똑같은 거 올렸다. 그리고 완전히 리지드하다. 그 전단력은 V는 여기 3층 베이스만 작용한다.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V 중에 삼각형 분포로 가져가면 얼마 해야 돼요? 1대2니까 여기가 3분의 2V, 여기가 3분의 1V 이렇게 해야 되죠. V랑 똑같다고 유면전을 또 자 이렇게 해볼까? 자 3분의 2V, 3분의 1V가 가해졌다. 기왕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삼각형 분포를 해서 하셔야 되니까. 잠시 후에 조교의 시범이 있겠습니다. 없겠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우리 연구실은 거부를 자주 합니다. 지도교수의 말을. 첫 번째 순서가 뭐야? 각 기둥에 발생한 전단력을 체크하는 겁니다. 두 번째 순서가 그 전단력이 발생할 모멘트.
마지막으로 외부 전도 모멘트에 대해서 평형을 이루는지 이룰 수 없다면 뭐로 전달된다고요? 충력으로 전달된다. 자, 먼저 전단력 계산은 어떻게 되나? 이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3분의 2V 3분의 1 V면 3분의 2 V가 여기를 딱 자유물차를 잘라버리면 정할 게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3분의 1 V 3분의 1 V가 여기 가해지게 되고 정하게 되고 여기를 딱 자르면 정해야 될 게 이 두 개죠? V죠, V 전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2분의 V 2분의 V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1층 전단력이 더 크죠? 2분의 V 돼야 여기 더한 외벽 V에 대해서 평형을 이루는데 어디를 자르냐에 따라 어디야? 전단력이니까 밑으로 올수록 더 세지죠, 점점. 그죠? 삼각형 분포도 모든 횡력이 있다고 치면 전단력이 어디가 제일 세요? 이렇게 분포한다고 했을 때 이게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면 전단력은 항상 밑에 크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 전단력 뭐예요? 빵이죠, 빵. 이거 두 개 더하면은 빵 나오니까. 그러니까 전단력이 밑으로 갈수록 쭉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횡력이 같은 방향으로 조지면 여기 자르면 이거 하나, 여기 자르면 이거 두 개, 여기 자르면 여기 세 개, 밑으로 갈수록 쭉 증가하는 형태라면 횡력이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형태일 때 고차 모드에 의한 미면 고차 모드는 변형 형성이 모드 형상이 이렇게 들쭉날쭉하잖아요. 그죠?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모드 형상에 따라 전단력 그렇죠. 고차 모드는 1층으로 갈수록 증가하지 않아요. 중간에 상층부 어디가 클 때가 더 있다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여기가 크고 여기는 밑에는 작아요. 그러니까 상층부가 이상한 거동을 보일 때는 고차 모드. 알겠습니까? 이제 졸업해야 되는데 그죠? 또 와락가락한 고차 모드가 껴있으면 안 되나? 한쪽 방향으로 지식이 계속 증가해야지. 1학기보다 2학기, 3학기, 4학기가 지식이 점점 증가하셔야지. 왔다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온 것 같다. 졸업할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저희가 강의를 계속 이렇게 찍을 거니까 그 새로운 콘텐츠가 나와서 찍으면은 지금은 현재 그냥 유튜브에 올렸는데 나중에 우리 이너서클만 졸업한 사람들만 볼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 우리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40분이면 20분만 딱 올리고 20분은 와서 들으세요. 말이야. 우리 근데 여기 이제 졸업생들은 하니까 그걸 계속 할 거니까 좀 관심 있게 공부라는 게 여기만 물론 이게 굉장히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해서 그렇죠. 이렇게 전단력이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구속됐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모멘트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거리가 L이니까 3분의 1 VL만큼 변할 거라고 여기 내에서 모멘트의 변화가 일으키는데 전단력이 모멘트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전단력이 얼마요? 3분의 1 V고 길이가 L이니까 3분의 1 VL만큼 모멘트가 뭘 한다고? 변한다고요. 제 말 이해되나? 3분의 1 VL만큼 모멘트가 변하니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복곡률로 반대 방향 똑같이 걸린다고 그랬죠? 그렇게 가지 않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가 3분의 1 VL이니까 이게 얼마야? 그렇죠. 6분의 1 VL. 얘가 6분의 1 VL이에요. 이걸 보자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렇게 분포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얼마야? 6분의 1 VL. 여기가 6분의 1 VL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얼마일까? 2분의 V니까 여기는 4분의 VL 4분의 1 VL 여기도 4분의 1 VL 4분의 1 VL이 되겠습니다. 자,
모멘트의 변화 왜요? 4분의 1 VL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V에서 플러스 4분의 1 V로 2분의 1 V만큼 변화하겠다. 2분의 V가 되죠. 전단력. 자, 어떻게 되나? 전단력 계산했고 각각이 발생한 모멘트 계산했고. 자, 그러면 외부 전도 모멘트 얼마입니까? 3분의 2 V는 얼마만큼 높이가 떨어져 있죠? 그렇죠. 3분의 2 V는 2L만큼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3분의 1 V 1층에 작용하는 전단력은 얼마만큼 떨어졌나요? L. 이 얼마나 총 전도 모멘트가? 3분의 5 VL이죠. 3분의 5 VL이죠. 아까보다 VL보다 더 커졌죠 좀. 그 이유가 뭐야? 구조물이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져서 위층이 가해지는 전단력은 굉장히 큰 전도 모멘트를 발생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분의 5 VL이어야 되는데 여기 발생시키는 게 다 더한 게 얼마야? 여기가 2분의 V, 아니 4분의 VL, 4분의 총 합이 이거 2분의 VL만큼 정하고 있죠. 전도 모멘트. 차이가 얼마야? 이거 뭐야? 6분의 10 VL이고 얘는 6분의 3 VL이니까 6분의 7 VL이 부족하죠? 이게 6분의 10 VL이 전도 모멘트, 3분의 5 VL. 얘는 6분의 3 VL, 그죠? 6분의 7 VL이 부족하니까 여기 거리를 LB로 나눈 것만큼 충격이 있어야겠죠. LB로 나눈 6분의 7 VL을 LB로 나눈 것만큼 여기 충격이 아까보다 더 세졌어요? 적어졌어요? 아까보다 더 세졌죠? 왜요? 구조물이 높아져가지고 오버터닝 모멘트가 세져서. (6분의 7 VL을 LB로 나눈 것만큼 여기에 있어야 이 힘이 짝힘이 돼서 추진력에 대해서는 다 0이지만 합이 그게 짝힘으로 전도 모멘트에 저항하게 된다고. 자, 여기 충력이 얼마요? 6분의 7 VL을 이제 모자란 전도 모멘트, 부재 모멘트로 정하고 그다음 거 수평 B 그만큼이 모멘트가 된다고. 자, 그림 그려보세요. 자. 자, 강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한 층만 있을 때는 L3승에 뭐 되었어요? 24 이하였죠? L3승에 각각 12 이하에 12 이하에. 근데 그걸 한 층 더 올렸어요. 그리고 전단력은 분포되고. 그러면 총 밑면 전단력에 대해서 푸시오버를 해라. 그럼 밀어라 그러면 뭡니까? 총 밑면 전단력에 대한 푸시오버라는 거는 이렇게 밀었을 때 총 밑면 전단력. 그러니까 얘는 뭐야? 3분의 2V, 3분의 1V. 분포는 이렇게 됐지만 밑면 전단력은 얼마야? 당연하게 3분의 2V, 3분의 1V니까 당연히 V죠. 밑면 전단력은 V인데 얘는 뭐야? V를 그렇게 분포시켰는데 여기 루프 변이라고. 얘는 아까 1층 변이었다면 1층이 바로 루프 변이였고 아까는. 이번엔 여기 변형이라고. 여기 변형. 여기 얼마나 발생할까? 그게 얘기가 되겠죠? 즉 뭐예요? 우리는 밑면 전단력 때 지붕층 변이로 푸시오버를 한다. 쭉 마치 건물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잡아서 당기듯이. 그럼 그렇게 표현했을 때 해보세요. 어떤 만한 변형을 했을까? 층강성 K를 L3승 24 EI라고 해가지고 K 이펙티브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뭐예요? V에 대해서 이 K2를 나눈 게 여기 델타 이렇게 발생했겠죠? 그냥 전단력도 하나고 1층일 때 여기 이렇게 민다고 하면 V 요거 하나고 델타는 그냥 K는 요거고, 그죠? 근데 이제 V를 3분의 1V, 3분의 2V로 나눴고 변형도 여기 생기는 변형이 있고 여기 생기는 변형이 있을 때 그럼 이 총 밑면 전단력에 대해서 지붕층 변형이 어떻게 생길까? 계산해보세요. 자, 그게 오늘 마지막 과제입니다.
네가 답변 좀 했어. 역할 했네. 그건 잘 모르세. 왜 강사는 안 주는 거야? 과외는 성불이라고 말씀드려. 50? 그거 더 주겠다고. 할 때마다 시간 단은 아니지. 굳이 나랑 자유 있어야지. 자, 자신 있게 나는 내가 이걸 풀겠다. 영상으로 남기겠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 자, 허 대표님. 야, 이 맛이 있잖아. 도저히 온라인에서는 할 수 없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 강사 친화적인 분위기가. 뭐 이 부재 단위로 보라고요. 요 층강성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힘이 얼마나 가해집니까? 3분의 2V가 가해지죠. 3분의 2V를 나누면 얼마만큼 변형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거 완전히 리지드하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딱 눌렀을 때 이렇게 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기둥으로 보면 여기가 3분의 1V, 3분의 1V가 가해져요. 그렇죠? 전체로 보면 3분의 2V고 이 부재 하나로 보면 3분의 1V가 가해졌다고요. 그리고 부재 하나의 강성은 뭐예요? L3승의 12 이하이죠. 근데 둘이 합한 건 L3승의 24 이하이고 그럼 자, 이 3분의 2 V가 두 개 합한 L3승의 24 이하로 가니까 여기서는 델타가 얼마 생기냐면은 이 델타가 얼마 생기냐면은 3분의 2 V를 K2로 나누고 하면 생겨요. 여기에 델타 2예요. 즉 1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생기는 거다. 만약에 이게 완전히 고정됐다고 치면 생기는 변형. 그러니까 뭐야? 1층이 같고 거기서 또 저기 가서 또 같겠죠. 이렇게 층간 변형으로 그 전단력이 작용하니까 여기 변형이. 근데 뭐예요? 1층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같죠. 옆으로 또 이렇게 옆으로 갔겠죠. 이렇게 델타 1으로. 그죠? 델타 1은 얼마 같습니까? 여기 강성은 역시 K2인데 부재력은 얼마가 가해졌죠? V가 가해졌죠? V가 가해져서 여기는 얼마만큼 델타 1은 얼마만큼 생기냐면 V가 가해졌을 때 여기 총 층력이 V고 여기가 K2만큼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생긴 변형은 델타 1 더하기 델타 2죠. 지붕층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층간 변형이 쭉 쌓여가지고 지붕층 전체 변형이 생기는 거잖아요. 델타는 델타 1 더하기 델타 2. 그래서 얼마 되냐면 3분의 2V K V K 3분의 2V K 얼마 되니까? 얼마 되죠? 3분의 5 V K 이렇게 되죠? 됐나? 그러면 이걸 아까랑 비교하면 이게 델타고 우리 강성이라는 게 뭡니까? V 횡력에 대해서 전체 밑면 전단에 대해서 지붕층 변이가 얼마 생겼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 그림 그리고 싶은 게 여기가 델타고 여기가 V잖아요. 그죠? 그 그림이랑 같이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림 그리면 V라는 이거 하면은 이거 델타 나누기 V하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옵니까? 이거 이쪽으로 넘어가서 V로 하고 요거 나머지 것들 다 넘어가면 얼마? 5분의 3 K2가 나오죠 이거? 요 파트니 그죠? 아까 K2보다 늘어났나요? 줄어났나요? 1층보다 줄어들었죠 강성이. 즉 고층으로 올라가서 강성 줄어들죠. 높이 올라가면 따라 주기 줄어들죠. 그잖아요.
강성이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더 변형하기 쉽게 됐죠? 왜요? 1층도 변형하고 2층도 변형하니까 얼마만큼 줄어들어요? 5분의 3으로 K2가 감소합니다. 자, 이거는 능력이에요. 능력. 커퍼시티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신 게 커퍼시티예요. 아, 기둥 하나 있을 때보다 기둥이 하나 더 추가되면 2배부터 4배까지 됐다가 강성은 2배부터 역시 4배까지 됐다. 나오잖아 아까? 강도도 4배까지 올라갔죠? 자,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강성은 2층 구조물이 되면서 강성은 줄어들었고 1층일 때보다.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그리자면 굳이 강도는 어떻게 돼요? 강도 어디가 먼저 해볼게요. 지금 1층 구조 중에 모멘트가 큰 데가 어디예요? 1층이에요? 2층이에요? 1층이죠. 근데 만약에 기둥을 똑같은 거 올라갔다면 1층이 먼저 항복하겠죠. 1층이 얼마입니까? 1층의 모멘트가 아까 4분의 VL, 4분의 VL이죠. 그러니까 4분의 VL이 뭐 도달할 때? MN에 도달할 때. 그러니까 뭐야? V는 횡력은 L분의 4M에 똑같죠? 강성은 뭐야? 5분의 3배 되고.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쫙 올라가는 게 L3승의 24 이하이고 여기 강도가 이렇게 됐다면 이거에 얼마나? 이게 아까 4번이었다면 그죠? 4번 그림에 어떻게 그리신대요? 얘의 5분의 3 5분의 3 수준으로 가다가 강도는 1층에서 붕괴됐을 때 1층이 힌지가 되면 그냥 2층으로 이제 더 이상 힘 안 가고 그냥 가버리죠. 이 구조물 무너져 버리죠. 여기 메커니즘이 1층에서 그냥 완전히 파괴되면 그냥 구조물이 이제 더 이상 저항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 제가 그린 거 이게 커퍼시티라고. 커퍼시티. 자, 디맨드를 생각해서 보세요. 디맨드 머릿속에 진짜 디맨드. 아까 등가 정조 하중을 구하는 거 하중. 자, 아까 이거 해보세요. 하중 여기 질량이 M이다. 그럼 이 전체 질량 다 참여한 걸로 봐요. 이게 높이 똑같으니까 주기도 똑같은 걸로 봐요. 등가 정적이면. 제발 이거 좀 보세요. 보세요. 등가 정적으로 디맨드를 해라 그러면은 N은 똑같아요. 지진력이. 근데 만약에 응답 스펙트럼을 해석해라 그러면 진짜 주기 계산하는 거죠. 강성. 이 강성이 몇 배 됐어요? 2배부터 4배까지 가죠. 강성이 2배에서 4배 되면 주기가 짧아질까요? 길어질까요? 주기가 짧아지죠. 훨씬 더 스티프해졌죠. 기둥 하나 캔틸레버일 때보다. 주기가 짧아지면 뭡니까? 응답 스펙트럼은 가속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지겠죠. 이게 진짜 주기 얘도 응답 스펙트럼 계산하고 그럼 캔틸레버 강성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얘는 만약에 최대 4배가 되면 주기가 몇 배 짧아져요? 주기가 2배 짧아지니까 지진 하중도 몇 배 될까요? 모르죠? 만약에 이 구간에 있으면 2배 상승하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 있다면 똑같겠고 이 구간에 있다면 오히려 더 작아지겠고 뭐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만약에 이 구간이다. 뭐 주기가 2배 짧아졌다. 그럼 지진 하중이 몇 배 돼요? 2배. 진짜 제대로 계산한 거죠. 근데 뭐야? 아까 능력도 몇 배 됐어요. 능력이 몇 배 됐어요. 완전히 캔틸레버, 완전히 부족합니다. 생각하세요. 필기 보지 말라고 생각하세요. 기둥 하나일 때는 요 단부만 이용했는데 완전히 리지드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부재 위치가 하나, 둘, 셋, 4개 됐잖아요. 4배 강해졌어요. 강도는. 근데 지진 하중은 몇 배 된다고요? 2배. 굉장히 안전한 구조물이 된 거죠. 등가 정적을 하면 똑같이 하겠지만 제대로 하잖아요. 자, 이거 상상해보세요. 얼른 실험하고 싶으시니까 이거 학교에 나오신 지 오늘도 처음이죠? 네. 이렇게 추운 날 콘크리트와 철근을 조립하실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행복하게 연구실에 있겠습니다. 가장복집에서 보는 걸로. 어떻게 되나? 질량 몇 배 됐어요? 이번엔 질량도 2배 됐죠? 강성 어떻게 됐나요? 질량은 2배, 물론 참여 질량으로 따지면 아니죠. 그냥 러프하게 2배 하죠. 여러분들 이거 1차 모드 참여 질량 계산해보세요. 삼각형이라고 할게요. 어떻게 합니까?
1학기 때 한 거 기억 안 나시나? 제가 마이너스 강의에서도 했는데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 모두 쉐입이 2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가 m, 여기가 m이라고 치면 모두 쉐입 곱하기 1, 모두 쉐입 곱하기 2 이거 전체를 제곱한 게 분자. 그 다음에 m의 1의 제곱, m의 2의 제곱한 게 분모. 그럼 얼마나입니까? 4m 더하기 1m이니까 5m. 이게 얼마입니까? 3m의 제곱이니까 9m 제곱. 얼마야? 5분의 9m 나오죠? 근데 전체가 2m에서 1차 모드가 5분의 9m이면 거의 다 들어간 거죠? 5분의 10m이 전체 질량인데 2m이니까 mm. 5분의 9m 하면 뭐 그럼 얼마인가요? 1.8이죠? 90%가요? 질량 참여. 그러니까 90%의 부정이 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근데 질량은 다 그대로다. 2배 됐다. 그냥. 원래는 90%지만. 90%니까 5분의, 뭐랄까, 5분의 9m인 거지, 사실. 그죠? 1차 모드만 따지면. 2차 모드는 5분의 1 m이겠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쳤을 때. 1차 모드에 다 거의 다 참여하고 2m이 다 취직할게요. 질량이 2배 됐다. 근데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차 모드 형성하고 밀었을 때. 아까 변이가 몇 배? K가 얼마 됐죠? 5분의 3배 됐죠? 그러니까 뭐야? K가 5분의 3배 되니까 주기는 루트 3분의 5로 늘어나겠죠? 지지나중에 늘어날까 줄어들까? 질량이 2배 됐어요. 그지만 주기는 어떻게 됐어요?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2배만큼은 안 늘어나겠죠? 지지나중에? 원래 뭐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예요. 가속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요? 루트 3분의 5 만큼 루트 5분의 3만큼 줄어들 거라고요. 만약 역수로 따지면. 근데 질량이 몇 배 됐어요? 2배. 이 정도 된다. 이거랑 이거랑 비교하죠. 질량이 2배 됐는데 근데 실제로는 진짜 1차 모드가 고발된다면 2배도 안 되고 몇 배 돼요? 5분의 9배. 이거 진짜 높은 거. 그다음에 2배 좀 안 되게 늘어나고 그 대신 뭐예요? 좀 유연해졌죠. 2층이 되면서. 그러니까 주기가 좀 늘어나서 2배만큼 증가된 효과는 아니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나? 두 가지가 다 됐죠. 질량이 2배가 다 안 되고 5분의 9배 되고 이거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그지만 주기가 유연해져서 A가 좀 줄어들죠. 줄어들 수 있겠죠. 물론 뭐 아주 1층, 2층의 주기가 거의 차이가 없다면 주기 그대로겠죠. 이게 좀 늘어나도 거꾸로 이번에는 그걸 상상을 하시는 말이에요. 자, 봤죠? 기둥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2층 구조물까지 가는 거 굉장히 다른 거들을 많이 하고 자, 이것만 풀어보시는 겁니다. 이걸 모델링 하시고 성능 기반 설계 기말 과제는 이 기둥들을 바꿔가면서 각 회사에서 쓴 단면 합성하시는 쇠는 합성 단면이 해야 되고요. 쇠를 갑자기 나오시겠다는 그러면 안 되고 아니 뭐 아닙니다. 아니 농담에 이게 녹화되면 안 돼요. 쇠는 얼마든지 합성 구조 잘하잖아, 그죠? 그렇죠. 네. 하셔야 되고 일반 콘크리트 하시는 분은 일반 콘크리트. 강 구조 있습니까? 강 구조 나 이제부터 강 구조 안 할 거다. 난 이거 기존 건물만 할 거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 그걸 좀 바꿔서 하는 걸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